제1부 1609년 조선의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프롤로그. 800년 전 조선의 밤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물체. 1609년 음력 8월 조선의 하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여러 지역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별도 아니었고 달도 아니었으며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혜성이나 유성과도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빛나는 물체, 빠르게 이동하는 이상한 형상,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보고된 하늘의 변화. 이 사건은 조선의 공식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 책이 바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사기록물 조선왕조실록 저생왕처실록입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판 UFO 사건. 과연 400년 전 조선의 하늘에는 무엇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외계에서 온 비행체였을까요? 아니면 조선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역사는 상상과 과학 사이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1장. 조선은 하늘을 기록한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 자오센왕처실록과 천문기록.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자연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국가의 운명과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천자텐지의 질서를 따랐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은 국가의 중요한 기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조정에는 전문적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감, 관성전입니다. 관상감은 천문 관측, 기상 기록, 역법 계산, 시간 측정 등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의 천문대와 기상청 역할을 함께 수행했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상감의 천문 관측 결과는 왕에게 보고되었고, 중요한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많은 천문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혜성, 유성, 일식, 월식, 오로라, 이상한 빛, 하늘의 변화. 이 기록들은 오늘날 현대 천문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2장. 광해군 시대의 조선. 광해군, 광하이준 1575 1641 제위 1608 1623. 1609년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혼란에 빠진 조선을 재건해야 했던 군주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시대.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무너졌으며 국가 재정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 전후복구에 힘썼습니다. 토지조사, 군사체제 정비, 대동법 추진 등 여러 개혁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명나라와 후금 고긴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펼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도마시아 국제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조선의 하늘에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제3장. 1609년 8월 25일 조선 하늘의 이상현상. 광해군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간성간정 등 여러 고을에서 밤에 이상한 별을 보았는데 모양이 항아리와 같고 빛이 밝았다. 출처 입력. 원문 기록은 판본에 따라 표현 차이가 있으나 핵심 내용은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특이한 천체 현상을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현상은 한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간성간정, 강릉 평릉, 순천 춘관, 원주, 괜주, 양양, 샹양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조선 관료들은 단순한 소문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제4장. 항아리 같은 모양의 별. 조선 기록 속 표현의 의미.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시 기록의 표현입니다. 별과 같으나 별이 아닌 것. 모양이 항아리와 같았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UFO 목격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천문 기록에서 별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별만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빛나는 물체를 통칭하여 성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혜성도 별, 유성도 별, 새롭게 나타난 천체도 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별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외계 비행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관측자가 경험한 기존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5장. 왜 UFO 사건으로 불리는가?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 사건이 UFO와 연결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록 내용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일반적인 별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확한 정체가 기록에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 즉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조건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UFO라는 말은 반드시 외계 우주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UFO의 본래 의미는 관측 당시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공중물체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는 미확인 현상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제6장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상현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하늘은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때때로 왕에게 보내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혜성이 나타나면 국가적 변화를 걱정했고 큰 유성이 떨어지면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관측자들은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추측보다 관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400년 전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부 결론. 조선의 하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1609년 조선의 하늘에 나타난 이상현상. 그것은 현대인의 눈에는 UFO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과 천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남긴 귀중한 천문 관측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외계인이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4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고 그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왕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바라본 우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2부 조선의 UFO는 무엇이었나? 유성인가 운석인가? 아니면 미지의 천체인가? 프롤로그 400년 전의 목격과 현대과학의 질문. 1609년 음력 8월 25일 조선 강원도 여러 지역의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빛나는 물체가 관측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별이 빛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체는 움직였고 특이한 모양을 보였으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선 UFO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 연구와 과학 연구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외계에서 온 비행체였을까요? 아니면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거대한 자연현상이었을까요? 현대 천문학은 이 사건을 대형 유성호큐, 파이어볼 또는 운석, 낙하와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 사람들에게는 정체불명의 물체처럼 보였을까요? 그 답은 당시의 관측 환경과 천문 지식 속에 있습니다. 제1장 조선시대의 별과 현대의 별은 달랐다. 하늘의 모든 빛나는 것을 성星이라 부르다. 현대인은 별이라고 하면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항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천문기록에서 성星이라는 표현은 훨씬 넓은 의미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다양한 빛나는 현상을 모두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혜성彗星, 유성료생, 운석NC, 새로운 천체, 이상한 빛의 현상 도 기록에서는 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관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망원경이나 분광 분석 장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현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천문기록은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2장 가장 유력한 설명. 대형 유성호큐의 등장. 현대 천문학자들이 1609년 사건을 설명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대형 유성입니다. 일반적인 유성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작은 암석이나 먼지 조각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마찰열로 빛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물체가 대기권에 진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를 화구허큘, 파이어볼라고 합니다. 화구는 일반적인 별똥별보다 훨씬 밝습니다. 때로는 밤하늘 전체를 밝힐 정도의 강한 빛을 내기도 합니다. 일부 대형 화구는 낮에도 관측될 수 있으며 폭발적인 빛과 함께 굉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선기록소 밝은 빛을 가진 이상한 물체라는 표현은 이러한 현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3장 항아리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09년 기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항아리와 같은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주선이나 비행체의 형태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문현상에서 모양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형 유성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앞부분은 밝은 불덩이처럼 보이고
뒤쪽에는 긴 꼬리 모양의 불꽃과 연기가 만들어집니다.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둥근 형태, 길쭉한 형태, 항아리 형태, 줄기둥 형태 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강렬한 빛은 인간의 시각으로 정확한 형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아리 모양이라는 표현은 당시 관찰자가 본 인상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4장. 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보였을까? 1609년 사건이 UFO 이야기로 자주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관측되었다. 강원도 간성간청, 강릉 평림, 순천 충관, 원주, 괜주, 양양, 샹양 등에서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히려 이것은 자연현상의 특징과 잘 맞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대형 유성은 넓은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상공 수십, 수백 킬로미터 높이에서 밝은 화구가 발생하면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같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대형 유성 사례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관측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거대한 천문현상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제5장. 운석이 떨어졌다면 어떤 기록이 남았을까? 대형 유성이 지상까지 도달하면 운석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운석 낙하 기록은 존재합니다. 실록에는 종종 별이 떨어졌다, 돌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운석을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특히 큰 운석 낙하는 왕에게 중요한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609년 사건에서는 명확한 운석 발견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형 유성, 화구 현상, 대기권에서 소멸한 천체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됩니다. 제6장. 조선의 UFO와 현대 UFO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UFO라는 단어는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외계 우주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다릅니다.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609년 조선의 사건은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한 UFO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기록을 분석하고 천문학자는 자연현상을 분석합니다. 두 학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정확한 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조선 천문학의 놀라운 기록 정신. 1609년 사건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하늘의 이상현상이 전설이나 구전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습니다. 관상감의 천문 관측자들은 하늘을 계속 관찰했고 중요한 현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 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날 밤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과학사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2부 결론. 미스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 1609년 조선 하늘의 이상현상. 그것은 외계인의 방문이라고 증명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관측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기록한 천문현상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은 그것을 대형 유성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 자체만이 아닙니다. 4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미지의 하늘을 두려움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찰했고 기록했고 후대에 남겼습니다. 바로 그 기록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3부. 조선왕조실록 속 또 다른 하늘의 미스테리. 해성 오로라 유성. 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프롤로그. UFO보다 더 놀라운 조선의 하늘 기록. 1609년. 강원도 여러 지역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400년 전 한반도 상공에서 일어난 일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09년 사건은 조선의 수많은 천문 기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생왕처실록에는 수백 년 동안 관측된 하늘의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태성의 출현, 유성의 낙하, 일식과 월식, 태양 흑점, 오로라 현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빛. 조선은 단순히 왕의 정치를 기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역사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제1장. 조선의 하늘 관측기관, 관상감. 조선시대의 천문 관측의 중심에는 관상감이 있었습니다.
관상감은 오늘날의 천문대와 기상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천체 관측, 역법 계산, 일시월식 예측, 날씨 관찰, 시간 측정, 이상 천문현상 보고. 조선에서는 하늘의 변화가 국가 운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조정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조소스못은 조선의 기록이 단순한 미신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관상관 관원들은 실제 관측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오래 나타났는지. 이러한 기록 방식은 오늘날 과학 연구에도 활용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제2장 조선실록 속 혜성의 등장. 혜성의식은 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가? 옛사람들에게 혜성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고 빈 꼬리를 끌며 밤하늘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에서 혜성은 태양 주변을 도는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천체입니다. 태양 가까이 다가오면 얼음이 녹으면서 가스와 먼지가 방출되고 그 결과 긴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혜성을 정치적 의미와 연결했습니다. 왕조 사회에서는 하늘의 변화가 인간 세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혜성이 나타나면 조정에서는 긴장했습니다. 세종시대의 혜성관측, 조선전기 세종시종 1377-8450, 제위 13287450 시대에는 천문관측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영실, 장잉실, 생물련 미상 등 뛰어난 기술자들을 활용하여 콘천의 콘테니, 양보일구, 양분이괴, 다경루, 쯔질로 등 다양한 과학기구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분위기 속에서 혜성과 천체 현상도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제3장 조선 하늘의 붉은 빛, 오로라 기록의 비밀. 현대인에게 오로라는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선에서도 오로라 기록이 발견됩니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한반도에서도 붉은 빛의 하늘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록은 세종시대입니다. 1433년 조선에서는 밤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서는 이를 붉은 기운 또는 붉은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기록 중 일부가 오로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로라는 왜 조선에서도 보였을까? 오로라는 태양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 현상이 발생하면 태양풍이라는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충돌합니다. 이때 극지방 상공에서 빛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고緯도 지역에서 잘 보이지만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중緯도 지역에서도 관측됩니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당시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일어난 거대한 우주 환경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4장 별이 떨어졌다. 조선의 유성 기록. 조선실록에는 별이 떨어졌다는 기록도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유성이나 운석 현상입니다. 유성은 작은 우주 물질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빛나는 현상입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매우 밝은 화구콕효가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큰 소리와 함께 빛이 발생하거나 운석이 실제로 떨어진 경우에는 더욱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제5장 조선왕조실록은 왜 중요한가? 세계적으로 드문 장기간 천문기록. 조선왕조실록의 가장 큰 가치는 지속성입니다.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910년대까지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천문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활용해 과거의 우주 환경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태양활동, 역사적 혜성 출현, 배형 유성 발생, 기후변화 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과학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제6장 미지의 하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609년 조선의 UFO 사건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시선입니다. 혹시 외계 문명이 방문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시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으며 그것은 어떤 자연현상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역사학과 과학은 두 번째 질문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스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7장 조선 기록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 4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망원경도 없었고 우주에 대한 현대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오늘날에는 태양 활동과 우주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의 힘입니다. 제3부 결론. 하늘은 계속 변하고 인간은 계속 기록한다. 조선의 하늘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1609년의 이상천체, 붉게 물든 밤하늘, 갑자기 나타난 해성, 왕렬한 주성.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바라보았고 알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이야기만 담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바라본 우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400년 전 조선의 하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버 컴션 일박쥐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